안녕하세요, 화이트독입니다. 먼저 제 채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이번 WWDC 22를 통해 플랫폼별 차세대 OS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해서 M1 칩에 이어 M2 칩의 소개가 있었고 M2 칩을 탑재한 새롭게 디자인된 맥북 에어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키노트를 통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차세대 카플레이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는 차세대 카플레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세대 카플레이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란 말이 어울릴 만큼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이거 혹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다가 드롭하고 발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애플 카플레이가 처음 소개되고 차량에 적용되던 시기에는 기존 아이폰 앱 기반으로 애플스러운 사용자 UI로 차량에 있는 아날로그 버튼들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주로 엔터테인먼트에 치중되었던 것이었다면 차세대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러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량 내부의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클러스터 조작보드를 모두 스크린 베이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맞춰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있어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적용한 회사는 테슬라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 추세를 보면 여러 자동차 메이커가 테슬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커다란 화면을 차량 내부에 적용하고 적용된 화면을 통해서 모든 기능과 조작들을 화면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용된 화면들은 당연하게도 아주 애플스러운 UI와 그래픽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애플은 이미 맥과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다양한 UI 컴포넌트에 대한 디자인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경을 하면 어느 회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사용성이 뛰어난 UI를 만들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성도가 높은 자체 맵을 통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와 같이 폭넓고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제공되는 UI는 다른 차량 메이커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서비스나 컨텐츠 회사와 제휴해서 넣고 있는 기능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고 완성도가 높으며 사용성이 뛰어난 그런 UI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하면서 일관된 경험을 가져가는 데 있어 아주 큰 장점이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메이커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요소들은 결국 차량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더해서 사용자는 다른 메이커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마다 이런 기능 조작에 대한 방법을 새롭게 습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국산이나 외산 메이커 차량을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을 구입하면 적용된 많은 UI가 메이저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능과 UI를 경험하려면 해당 메이커의 차를 신차로 구입해야 가능합니다.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업데이트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애플은 이런 업데이트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았던 선례로 봤을 때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차량에 설치된 프로세서에 따라 성능이 제한될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마 카플레이는 패드 OS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많은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별도의 애플 카 OS로 이름이 바뀌고 변경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는 유선이나 무선으로 차량과 아이폰이 연결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OS 정도까지 올라가면 차에 별도로 탑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RPM이나 온도 조절, 차량의 상태 등을 단순히 아이폰의 유무선 연결만으로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차량의 정보를 받고 카플레이를 통해서 제어하려면 차량 내부에 OS를 설치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 카 OS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까지 적용을 해야 한다면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애플 카플레이가 탑재된 차량이 늘어나면 제조사는 애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고 애플에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키노트 말미에 애플은 새로운 카플레이 적용에 대한 메이커의 발표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재 애플과 공조 중에 있는 제조사들
회사들이 이렇게 리스트업되긴 했는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런 차량 UI를 오래전부터 브랜딩하고 적용해 왔던 BMW는 현재 리스트에서 빠져 있기는 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도 빠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벤츠가 리스트에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많은 자동차에 차세대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면 애플 생태계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비즈니스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외형은 차량의 메이커가 되고 내부는 모두 애플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애플과 이런 협력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현재 테슬라는 판매한 수많은 차량을 바탕으로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자동차 메이커보다 훨씬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차량 메이커가 협조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카플레이가 다양한 차량 메이커를 통해 많은 차량에 탑재가 되면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을 바탕으로 운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테슬라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다양한 메이커를 통해 더 많은 차량에서 나오는 주행 데이터는 단기간에 테슬라의 데이터를 따라잡고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애플카를 만들겠죠. 그리고 판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플랫폼의 변화 중에서 가장 앞선 메이커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애플이 비슷하게만 간다면 테슬라보다 훨씬 앞선 지위에 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 UI는 현재 테슬라도 다른 차량 메이커와 비슷한 처지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결국 차량의 경쟁력에 있어서 언젠가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발목이 잡힐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자율주행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사용자들은 차량 안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겠는데요. 그런 컨텐츠가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는 미래의 차량 산업의 경쟁력이 될 텐데 테슬라는 사실 이 부분이 살짝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미래에 이러한 차량의 경쟁력만 갖추게 된다면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WWDC 22를 통해 새롭게 적용될 OS의 기능에 대해 좀 감탄하긴 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표한 차세대 카플레이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시장에 출시한다라고 하면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카플레이에 어떤 메이커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적용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WWDC에서 발표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카플레이가 가장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만 딱 띄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